경제성 공학, 현금 흐름의 계산,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학생들이 보내준 그 유튜브 뭐 이런 것들, 설문조사에서 보내준 유튜브랑 짤방들 얘기인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빈츠 카페 모카를 먹으면서 에너지를 좀 채워서 힘차게 마지막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피식대학이나 별놈들 뭐 이런 웃긴 유튜브는 네, 저도 뭐 꽤 좋아해서 별놈들은 잘은 몰랐는데요. 이번에 좀 알게 됐는데 약간 좀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런 거 네, 요런 좀 상황극인가? 이런 게 좀 재밌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아주 제 취향은 아니라서 그 요 피식대학에 비해서는 좀 임팩트가 낮았습니다. 피플리는 딴 데서 이제 소개되고 이런 거에서 좀 봤어요. 네, 이분이 원래는 그 흔히 말하는 이제 헬스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제 먹는 거에 빠져가지고 너무 이제 살찌신 거죠. 네. 인기 업로드가 어디 있을 텐데 없나? 예, 이런 식으로 타락한 트레이너 요 시리즈를 짤방으로 소개받아서 좀 봤어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게 좀 재미있었습니다. 네, 윤그린이 있던데요. 윤그린은 좀 새로운 영역이었어요. 저에게는 약간 개인적인 뭐 운동이나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상인데 중간부터 거의 고양이 유튜브가 되셨더라고요. 네, 고양이 유튜브가 돼서 뭐 고양이 보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 채널은 아니고 다른 채널에서 고양이 보는 걸 꽤 즐겼습니다. 네, 그거 말고 짤방 쪽을 봤을 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서 몇 가지만 같이 보면은 추천해 준 게, 이 짤방은 무슨 의미죠? 햄스터 널려 있는 걸 보라는 건가? 물론 햄스터 귀엽죠. 제가 햄스터 채널도 본 적이 있어요. 그 햄스터를 이렇게 미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햄스터가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그거 이제 공예를 하시는 분 채널, 엄청 퀄리티가 높았던. 근데 그 아마 키우던 애완 햄스터가 명을 달리해서 너무 슬퍼 하시면서 이제 영상을 그만 올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것도 즐겨봤었고요. 햄스터가 널려 있는 게 귀엽긴 하죠. 네. 그다음 이 유혹, 불쾌한, 이거 뭐죠? 이걸 보내준 학생의 마음인가요? 네. 또 이거 유명하죠. 아마 럭키라는 영화에서 기억을 잃고 필러인데 요리사가 네,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네, 재밌긴 하네요. 그 다음 이거는 쇼츠인데 뭐죠? 친하시는 차승원 선수. 승원이요? 차승원 씨? 네. 이것도 봤어요. 제가 유퀴즈 좋아하거든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병철조교죠 이분이. 이게 2년 전 차승원 선배고 요즘 차승원 선배가. 야 대박. 2년 전 차승원. 2년 전. 네, 2년 전. 이거 좀 약간 그래. 2년 전 차승원 선배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독전 독전. 하실 때. 서영란 때래. 화가 많이 나죠. 화가 많이 나죠.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분이 그 EBS에서 하는 그 뭐죠? 딩동댕 대학인가요? 네, 딩동댕 유치원이 아니라 그 요즘 이말년이랑 같이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간결하게 하시잖아요. 닭가슴살은 역시 랭킹다. 네, 그래서 요것도 네, 보내준 짤방. 이건 예전에 알고는 있었는데 재밌게 봤고요. 이건 뭐였더라? 오빠 나 속이 안 좋아. 겉이 더 안 좋아. 친오빠인가 보네요. 친오빠랑 사이가 안 좋은 학생이 보내줬나 봅니다. 네, 우짤 링크가 별로 없어서 네, 이 정도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네, 학생들이 그 원래 의도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억까하려는 게 아니고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면 이제 나와의 접점이 있을까,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가. 그러면은 뭐 나도 이런 거를 좀 맞춰서 해봐야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건데요. 뭐 좀 재밌는 것들도 있었고요. 이건 뭐지? 싶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런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저도 재밌는 것들 뭐 늘 앞에 이렇게 서두에 소개는 하고 있지만 더 많이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리뷰, 억가 리뷰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재밌게 봐줬다면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 많이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0309 연가 구하기. 네. 1년 후부터 매년 저축하여 12년 후에 2억을 모으려고 한다. 뭐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여러분들 좀 쉽게 한번 풀어보죠. 1년 후부터 매년 저축이라는 말 자체가 12년 t = 1에서 12까지의 a인 거죠. 그러니까 매년 저축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없어요. 그건 여기 있습니다. a를 물어보려는 거죠. a가 얼마냐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a를 통해서 모으려고 하는 돈이 2억입니다. 여기 f겠죠. 12년 후에 딱 2억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이자율이 3.5%이고요. 기간은 12년이라는 게 주어져 있고요. 구하는 건 a입니다. f는 2억이고요. 그러니까 2억이니까 2만 만원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단위를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계속 만원 단위였으니까 제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물론 2억이니까 2라고 써도 되는데 그럼 너무 작은 숫자가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 캐시플로우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1년 후부터 12년 동안 계속 같은 금액으로 A를 저축하고요. 그걸 F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죠. 그랬을 때 F는 2억이라는 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A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A는 F에서 A로 바꾸는 공식. F에서 A를 구하는 것이니까 그럼 2억을 넣고 3.5% 12년을 적용을 하면 공식은 이렇게 되고 매년 1369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2억을 12로 나누면 되거든요. 2억을 12로 나눈 것보다 조금 작아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풀어보면 되는데 함수로 나타내면은 A를 구하는 거니까 PMT고요. 3.5% 12년은 그냥 넣으면 되고 순서가 PF니까 P가 없으니까 F만 넣으면 되겠고 2억, 2만 만원을 넣으면 똑같은 숫자가 나타납니다. 이걸 뭐 역시나 스프레드시트 함수로 같이 한번 보면은 3-9번 목표액 12년째죠. 이게 2만 만원이고요. 제가 이렇게 써놨죠. 이자율은 I 3.5%, 기간을 N이라고 하면은 12년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사용을 해도 되는데 뭐 우리는 그냥 PMT 사용할 거니까 PMT 이자율 3.5%, 기간 12년, P는 없고요. 현재 가치 부분, 미래 가치 부분에 2만을 음수를 넣어주면 양수로 나올 거고 양수를 넣어주면 음수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불입 시점 이거는 생략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1369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그냥 생으로 나누면 1667만 원이 나와요. 이거랑 터무니없이 다른 숫자가 나와서는 안 돼요. 근데 캐시플로우 다이어그램을 봤지만 이자가 붙는 것까지 고려하면 이것보다는 적게 저축을 해도 불어나서 2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667만 원보다는 작은 금액일 거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연가 구하기. 이번에 F와 A인데요. 1년 후부터 500만 원의 적금을 들어서 1억을 모으는데 얼마나 걸리겠는가? 얼마나 걸리겠는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게 지금 N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도 기간 구하기로 하는 게 좀 더 맞는 말이긴 하겠네요. 이율은 3%이다. 그러니까 N을 구하고 싶은데 이자율은 주어져 있고 500만 원의 적금을 들었다 그랬으니까 얘는 A일 거고요. 1억을 모으니까 이건 F가 되겠죠.
그래서 I 있고 F 있고 A 있는데 N을 구하려고 한다. 네. 캐시플로우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은 네, 여기 선이 빠졌긴 했지만 500만 원씩 A를 꼬박꼬박 넣어서 F를 1억 네, 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이 기간이 얼마인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기간을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식을 생으로 쓰면은 어쨌든 A와 F가 서로 교환이 되는 거니까 F에서 A로 바꾸든 A에서 F로 바꾸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A나 F를 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알고 있으니까 어느 쪽 공식을 적용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A에서 F를 해볼게요. A에서 F로 하는 걸로 우선 공식을 적용을 해볼게요. 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F로 하고 F는 1억이고요. 1만 500만 원 3% 기간을 몰라요. 여기가 이제 미지수죠. 그러면 1.03의 n승 빼기 1, 0.0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 100 하면 여기 3 되고 3분의 5를 이쪽으로 넘기면 3분의 5 죄송합니다. 반대죠. 나눌 수 없지. 만을 500이랑 나누면 공두개 지우고 5를 100으로 나누면 20이죠. 그 다음에 0.03을 곱하면 20 곱하기 0.03 하면 얼마예요? 네, 2개 올라가면 0.6이겠죠. 네, 0.6이 됩니다. 그럼 여기 남은 건 이거니까 1.03 n승 빼기 1은 1.6이고요. 따라서 1.03의 n승은 1.6이 돼요. 그럼 이제 양변에 로그 취하고 네,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네, 이건 뭐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럼 15.9가 되니까 뭐 한다고요? 올림을 해야 되니까 16이 됩니다. 16년째가 되어야 16년째 500만 원을 넣어야지만 1억이 넘어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함수를 쓰면은 number of period NPER을 쓰면은 IA 그 다음에 P, F순인데 P는 없으니까 A와 F를 넣으면 되고요. 둘 중 하나는 음수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A에다가 음수를 써도 되고 F에다가 음수를 써도 되는데 의미상으로는 여기에다가 음수 쓰고 여기다가 양수를 쓰는 게 좋은데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앞에는 양수 써놓고 하나 양수 썼네? 뒤에 음수 써야지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입력하실 때는 여기에는 쉼표 넣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엑셀 함수에서는 쉼표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3% 그 다음에 A 자리에 500 P는 없고요. 그냥 쉼표만 해도 돼요. 그럼 난 마이너스 1만 F 자리 그러면 똑같이 15.9가 나와요. 그러면 N은 16입니다. 다음 여기서 룰 오브 72는 못 써요. 네, 그거는 룰 오브 72는 P와 F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실제로 한번 스프레드시트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3-10번을 보시면 네, 목표액은 1억 원이고요. 저축액은 500만 원입니다. 위에 다 돼 있는데 왜 얘만 이게 안 돼 있지? 네. 1억 원, 500만 원. 이자율은 3%고요. 그래서 공식을 사용하면 아까 본 것처럼 ln 1.6에 ln 1.03이 됩니다. 그럼 15.9고요. 여기에다가 올림을 하기 위해서 실링을 넣으면 16이 되죠. 뭐 그냥 16 보고 16 써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PMT가 아니지. 왜 이러니? NPER을 사용을 하면 이것도 오타네요. 둘 다 기간이죠. 네. NPER 3% 저축액은 500만원 그 다음에 현재 가치는 없고요. 이걸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미래 가치는 마이너스 1억 원 이걸 넣으면 이렇게 15.9가 똑같이 나오고요. 역시나 똑같이 실링을 해도 당연히 똑같이 16이 나오죠. 따라서 16년째 우리가 원하는 1억 원이 달성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문제가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냥 뭐 요 공식 사용 그 실제 수학 공식 사용하는 건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아두라는 의미고 문제 풀 때는 MPER 쓰셔도 돼요. 물론 응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 공식을 유도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길고 긴 현금 흐름의 계산 파트가 끝나가죠. 네. 복잡한 현금 흐름이에요. 지금 우리가 PAF 요 세 가지의 현금 흐름을 다뤘는데 사실은 그것 말고도 다른 종류의 현금 흐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다른 책자 같은 데서는 많이 다루는 것 중에 뭐 이렇게 현금 흐름이 일정한 크기로 증가하거나 아니면 더 심한 경우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이 두 케이스 다 G, gross라고 불리는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네, 이런 종류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도 계산 공식을 만들어서 적용할 수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이미 PAF가 있기 때문에 G 하나만 더 들어와도 네,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해야 되니까 왕복으로 따지면 6개의 공식을 더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런 거를 따로 이렇게 공식으로 이해하거나 케이스를 이해하지 말고 일반적인 경우를 우리가 다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아웃 오브 포뮬라 공식 적용이 안 될 때 일반적인 현금 흐름은 어떻게 할 거냐? 다 모아서 P로 변환한 다음에 A나 F로 원하는 대로 바꿔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랬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함수가 바로 NPV입니다. NPV. 요건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Net Present Value의 약자인데요. 뭐 지금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오타가 났네. Net Present Value 순현값라는 이름인데요. 나중에 배워요. 그때 사용하는 함수인데 일반적인 현금 흐름에 대해서 이걸 다 계산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식으로 된 이거랑 동등한 P는 얼마냐 혹은 A는 얼마냐 혹은 F는 얼마냐를 구하고 싶으면 얘네들이랑 다 동등한 P를 우선 구해놓고 얘네들을 전부 다 P로 바꿔놓고 그런 다음에 원하면 A나 F로 바꾸면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문제를 제가 예제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죠. 다음 현금 흐름과 경제적 등가인 8년 후에 미래가 크기는 얼마인가? 이자율은 연 2.6%이다. 그래서 캐시플로우를 보면은 막 들쭉날쭉해요. 네. 이렇게 캐시플로우를 괄호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별말이 없어도 첫 시점이 여기가 t 이꼴 0입니다. 그 다음부터 t 이꼴 1, 2, 3, 4, 5예요. 네. 만약에 현금 흐름이 없는 곳이 있으면 0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NPV를 통해서 이 캐시플로우들을 다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현재 가치로 반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P를 구했으니까 NPV를 통해서 구했으니까 그 P를 FV를 통해서 F로 바꿔주면 됩니다. 일단 P만 구하면 그 다음은 우리가 PAF에 관련된 현금 흐름 계산, 이자율 공식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이거 뭐 어려울 게 없어요. 문제를 보시면 현금 흐름이 1, 2, 3, 4, 5년 동안 이렇게 돼 있어요. 0, 100, 200, 250, 마이너스 200, 3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자율이 2.6%인데 현재 가치가 그냥 NPV를 쓰면 된다고 그랬는데 NPV 적용 방법이 이자율 넣고요. 여기 할인율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자율이 들어갑니다. 이것까지는 똑같고요. 기간을 안 넣고 현금 흐름을 일일이 다 넣어줘야 돼요. 여기서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현금 흐름을 1시점부터 넣으셔야 돼요. 여기 보라색 잘 보세요. 1시점부터 넣어야 돼요. 0시점은 따로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0시점은 이미 현재 가치잖아요. 이건 변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시점부터 넣어주셔야 되고 0시점은 그래서 혹시나 값이 있다면 따로 더해줘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뭐라고? 이자율 넣고 그냥 캐시플로우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넣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1시점부터 해야 돼요. 0시점부터 드래그하면 안 되고요. 1시점은 따로 이렇게 MPB랑 상관없이 더해줘야 된다.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602.3, 6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뭐 단순 합을 보시면 650만 원이니까 이자율 적용하면 조금 작아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 다음에 8년 후에 미래 가치를 얻고 싶으면 P에서 F니까 FV 적용하고 이자율 쓰고요. 좀 잘 안 보이니까 밑으로 내려서 이자율 쓰고 8년 쓰고 이자율 쓰고 8년 쓰고 그 다음에 PMT에 해당하는 A에 해당하는 게 없으니까 뭐 0을 쓰거나 그냥 안 쓰면 되고요. 현재 가치 602.31을 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부호가 제대로 나오겠죠. 그러면 엔터를 쳐주면 739.61 그러니까 지금 요 현금 흐름과 똑같은 가치를 갖는 8년 후에 한 번 받는 현금 흐름은 739만 원 정도가 돼야 된다. 740만 원 정도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 복잡한 현금 흐름 테크닉은 뭐 테크닉이라 할 것도 없고 그냥 일일이 얘들을 다 P로 바꾸고 얘를 P로 바꾸고 얘를 P로 바꾸고 얘를 P로 바꾸고 얘를 P로 바꾸고 더한 것과 같아요. 그거랑 MPB로 한 번에 구한 것과 같으니까 MPB를 쓰는 게 쉽다라는 뜻일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건 몰랐어도 다 PV를 5번 써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귀찮을까봐 이렇게 한 거죠.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네,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저희 딸이 안녕 인사를 하고 있는데 네, 정말 활짝 잘 웃는 아이인데 여러분들도 강의자료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서 좀 홀가분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충실하게 잘 따라 풀었다면 이제 내가 이 파트는 다 이해했다 라고 좀 홀가분한 마음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기나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다루었던 현금 흐름의 계산 동영상 강의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또 퀴즈도 보고 또 같이 복습도 하고 때로는 뭐 리뷰도 하고 여러 번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금 이 파트들이 찾아와서 괴롭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이 파트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중요성에 비하면은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무자비하게 막 길게 일부러 막 늘어지거나 그렇게 구성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요 강의를 좀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요 강의 동영상을 보고 나서 특히나 예제 파트는 여러분들이 필기가 안 된 그 예제 파일을 다시 한번 열고 비어있는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따로 설명 없이 문제만 보고 직접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가 아니라 똑같이 나와야 되지만 푸는 과정을 내가 비슷하게 머릿속에서 떠올려서 해낼 수 있나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마스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이렇게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자세를 이렇게 좀 바로 해야 되겠다 싶다가도 이렇게 자꾸 좀 쭈그러들게 되는데 그만큼 저도 오늘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달아서 이렇게 찍느라고 힘들었고요. 제가 찍은 시간에 비해서는 이렇게 편집하고 줄여서 나가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좀 짧은 시간만큼의 동영상이 전달되겠지만 그것도 뭐 많긴 많겠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질문 많이 해주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